계단만 올라가도 무릎이 찌릿하고 앉았다 일어날 때마다 욱신거려서 힘드신가요? 그냥 참고 계신다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 무릎 통증을 줄이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쉽고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무릎이 아픈 분은 깊은 스쿼트, 점프 운동, 딱딱한 바닥에서 오래 걷기를 피하세요. 운동 전후로 허벅지 앞뒤 스트레칭, 특히 햄스트링 사두근을 꼭 해주세요. 무릎 관절이 아픈 분들에게는 관절의 충격이 적고 무릎 주변 근육, 허벅지, 엉덩이 종아리를 강화하는 운동이 핵심입니다. 꾸준히 하면 6주 후 무릎이 훨씬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무릎 관절이 아픈 사람들이 해야 할 운동 방법 10가지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무릎 관절이 아픈 분들이 해야 할 운동 10가지를 각 운동마다 방법, 효과, 운동의 원리, 주의사항을 담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릎 관절에 정말 좋은 운동 10가지 중 하나로 첫 번째, 실내 자전거 타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 관절 운동 첫 번째, 실내 자전거 타기고 정식 사이클입니다. 지금부터는 무릎 관절이 약한 분들께 가장 추천드리는 운동, 바로 실내 자전거 타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실내 자전거가 무릎 건강에 좋은지부터 살펴볼까요? 우리 무릎은 체중의 영향을 크게 받는 관절입니다. 걷거나 뛸 때는 무릎 관절에 체중의 3배에서 5배까지 하중이 걸리기도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연골이 약해지고 관절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 작은 충격에도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실내 자전거는 아주 특별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무릎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단련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내 자전거를 타실 때는 먼저 안장 높이가 중요합니다. 안장이 너무 낮으면 무릎이 지나치게 굽혀지고 관절에 불필요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반대로 너무 높으면 페달을 밟을 때 허리가 들썩이고 힘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기준은 간단합니다. 안장에 앉아 페달을 가장 아래로 내렸을 때 무릎이 살짝만 굽혀진 상태가 되도록 맞추시면 됩니다. 무릎이 완전히 펴지면 안 되고 아주 약간의 여유가 있어야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자세가 잡혔다면 이제 타기 시작합니다. 처음부터 강도를 높일 필요는 없어요. 무릎이 약한 분들은 가볍게 걷는 느낌으로 속도는 천천히, 페달 저항은 낮게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10분 정도만 타도 충분합니다. 무릎이 적응하면 15분, 20분, 나아가 30분까지 늘려가시는 게 이상적입니다. 하루 30분 정도, 주 5회 정도만 해도 무릎 주변 근육이 확실히 강화되고 관절이 한결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실내 자전거 타기의 구체적인 효과는 무엇일까요? 첫째, 허벅지 앞쪽에 대퇴사두근이 단련됩니다. 이 근육은 무릎을 감싸고 지지해주는 중요한 근육입니다. 마치 집을 지탱하는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이 근육이 튼튼해야 무릎 관절이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둘째, 허벅지 뒤쪽의 햄스트링과 엉덩이 근육인 등근 역시 함께 강화됩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는 동안 단순히 다리를 앞으로 미는 동작뿐만 아니라 뒤로 당기는 동작도 일어나기 때문에 다리 앞뒤 근육이 균형 있게 발달하는 것입니다. 이 균형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뒤 근육의 힘이 균형을 이루어야 무릎에 불필요한 압력이 줄어들거든요. 셋째, 심폐기능 향상도 덤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심장이 뛰고 호흡이 활발해지니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전신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무릎에 통증이 있는데 더 타야 근육이 생기겠지라는 생각으로 과하게 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관절의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페달을 너무 빨리 밟거나 높은 저항으로 강하게 돌리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무릎이 튼튼한 젊은 분들에게는 좋은 훈련법일지 몰라도 관절이 약한 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실내 자전거를 타실 때는 호흡에도 신경 써 주세요. 무릎만 움직이는데 집중하기보다는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면서 리듬을 유지하면 훨씬 안정적이고 피로감도 덜합니다. 음악을 들으면서 일정한 박자에 맞춰 페달을 밟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실내 자전거 운동 후에는 스트레칭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허벅지 앞쪽과 뒤쪽, 종아리까지 가볍게 늘려주시면 근육이 단단하게 뭉치지 않고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스트레칭이 바로 다음날의 무릎 통증을 줄이는 비결이죠. 정리하자면 실내 자전거 타기는 무릎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관절을 안정시켜주는 근육을 단련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 중 하나입니다. 특히 날씨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집 안에서 꾸준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년기 운동으로는 아주 훌륭한 선택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운동, 실내 자전거 타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운동은 꾸준함이 생명이다라는 말 다들 아시죠? 하루하루 가볍게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무릎이 훨씬 편안해지고 계단 오르내릴 때나 걷는 순간에도 자신감을 되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릎 관절에 정말 좋은 운동 중 하나로 두 번째 바로 수영과 아쿠아로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릎이 아프면 걷기도 힘들고 조금만 오래 서 있어도 관절이 뻣뻣해지고 불편해집니다. 이런 분들께 물속 운동은 정말 놀라운 해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우리 몸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이 수영장에 들어가면 체중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십니까? 물의 부력 때문에 체중이 약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가 70kg인 분이 물속에 들어가면 실제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은 7kg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릎 관절이 쉬는 동안에도 다리 근육은 충분히 움직일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조건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수영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수영은 전신 운동입니다. 팔과 다리, 허리, 심지어 목 근육까지 고르게 사용하죠. 무릎이 아픈 분들은 격렬한 접영이나 평영보다는 자유형이나 배영이 더 적합합니다. 자유형은 다리를 크게 차지 않고 발끝으로 가볍게 물을 차내기 때문에 무릎에 부담이 덜합니다. 배영은 누운 상태에서 물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가기 때문에 허리와 무릎 모두에게 안정적인 동작이 됩니다. 하지만 나는 수영을 배워본 적이 없는데 하고 걱정하실 분들도 계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수영을 못해도 물속에서 할 수 있는 좋은 운동이 바로 아쿠아로빅입니다. 아쿠아로빅은 물속에서 걷거나 뛰는 동작, 팔을 휘젓거나 발을 들어 올리는 동작 등을 음악에 맞춰 하는 운동인데요. 땅에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줍니다. 예를 들어 땅 위에서 점프하면 무릎이 쿵 하고 충격을 받지만 물속에서 점프하면 부드럽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관절은 충격을 거의 받지 않고도 근육은 충분히 운동 효과를 얻습니다. 물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같은 동작을 해도 훨씬 많은 근육이 동원되거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쿠아로빅의 가장 기본은 물속 걷기입니다. 수영장에서 허벅지까지 오는 깊이에서 천천히 걸어보세요. 물이 저항을 주기 때문에 단순히 걷는 것만으로도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이 자극됩니다. 조금 익숙해지면 무릎을 높이 들어 올리면서 걸으면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이 더 강하게 단련됩니다. 또 한 가지는 물속 발차기 운동입니다. 풀장 옆 벽을 잡고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 내리거나 앞뒤로 차주는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단련하면서 무릎의 움직임 범위를 자연스럽게 늘려줍니다. 그리고 아쿠아로빅의 대표적인 동작 중 하나는 물속 점프입니다. 허리까지 물에 잠긴 상태에서 가볍게 점프하고 물속에서 팔을 크게 저어주면서 착지합니다. 물이 충격을 흡수해 주기 때문에 무릎이 아픈 분도 안전하게 할 수 있고
동시에 다리 근육과 심폐 기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효과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수영과 아쿠아로빅은 무릎 관절을 보호하면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해 줍니다. 허벅지 앞뒤 근육이 튼튼해지면 무릎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들죠. 둘째, 심폐 건강에 좋습니다. 물속에서 운동하면 산소를 더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심장과 폐가 자연스럽게 단련됩니다. 셋째, 체중 조절에도 효과적입니다. 물속 운동은 생각보다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거든요. 무릎의 부담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체중 감량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보다 더 좋은 조합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물속에서 갑자기 무리하게 뛰거나 장시간 계속 움직이면 관절이 피로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15분 정도, 그 다음은 20분, 그리고 점차 30분 이상으로 늘려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차가운 물에서는 관절이 뻣뻣해지므로 반드시 물 온도가 적당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체로 28에서 30도 정도의 수온이 적합합니다. 또 한 가지, 물속 운동 후에는 바로 따뜻하게 몸을 닦고 스트레칭을 해야 합니다. 물속에서는 무릎이 편안하다고 느끼다가도 나오면 근육이 급격히 긴장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수영과 아쿠아로빅은 무릎 관절이 약한 분들께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법입니다.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을 크게 줄이면서 다리 근육을 균형 있게 강화해주고 체중 관리와 심폐 기능 개선까지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 번째 관절 운동, 수영과 아쿠아로빅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지금 무릎 때문에 걷기조차 힘들다고 느끼신다면 물속에서 한번 시작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물은 여러분의 몸을 가볍게 해주고 무릎을 지켜주는 든든한 친구가 되어줄 겁니다. 이번에는 약속드린 무릎 관절 운동 중 하나로 세 번째로 평지에서 걷기 운동입니다. 이번에는 약속드린 무릎 관절 운동. 세 번째 바로 평지에서 걷기입니다. 이제 세 번째 운동으로 걷기 운동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걷기? 그게 운동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걷기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무릎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운동입니다. 다만 무릎이 아픈 분들에게는 어떻게 걷느냐가 관건이 됩니다. 먼저 걷기의 장점을 살펴볼까요? 걷기는 특별한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서든 할 수 있고 누구나 배워야 할 것도 없는 가장 쉬운 운동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한 동작이 우리 몸에는 엄청난 효과를 줍니다. 걷기는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을 골고루 사용하면서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무릎 관절 주변의 혈류가 원활해지면 관절 안에 있는 연골이 더 건강해지고 관절액이 잘 돌면서 마찰이 줄어들게 됩니다. 즉, 무릎이 덜 아픈 관절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릎이 아픈 분들은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첫 번째 원칙은 평지에서만 걷기입니다. 오르막이나 내리막, 계단은 무릎에 큰 부담을 줍니다. 오르막길에서는 허벅지 앞쪽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하면서 무릎뼈와 뼈 사이 압력이 높아지고 내리막길에서는 체중이 무릎에 실리면서 충격이 두세 배로 커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평평한 길, 충격이 덜한 흙길이나 고무 트랙 같은 곳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걷는 자세입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해서 다리를 절뚝이며 걷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걸음걸이는 관절에 더 큰 무리를 주고 척추와 골반까지 틀어지게 만듭니다. 올바른 걷기 자세는 이렇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시선은 정면을 바라봅니다. 어깨는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흔듭니다. 발은 발뒤꿈치부터 닿고 발바닥을 굴리듯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며 발끝으로 마무리합니다. 보폭은 너무 크게 벌리지 말고 편안한 길이로 유지합니다. 세 번째는 속도와 시간입니다.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처음에는 대화가 가능한 속도로 10분 정도만 걸어보세요. 숨이 약간 가빠지지만 옆 사람과 이야기는 할 수 있는 정도,
이것이 가장 적당한 강도입니다. 이후 무릎이 적응하면 20분으로 시간을 늘려가고 최종적으로 하루 30분 이상 걷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좋습니다. 시간을 쪼개서 아침 20분, 저녁 20분 이렇게 나누어도 효과는 같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그렇다면 걷기가 무릎에 어떤 구체적인 효과를 줄까요? 첫째, 허벅지 앞쪽 근육인 대퇴사두근이 강화됩니다. 이 근육은 무릎을 감싸주는 보호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약해지면 무릎 관절이 불안정해지고 통증이 심해지는데 걷기를 통해 점차 힘을 키울 수 있습니다. 둘째, 종아리 근육이 발달하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립니다.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 올리는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 무릎 관절의 염증도 줄어들고 붓기도 완화됩니다. 셋째, 걷기는 체중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중이 1kg 늘면 무릎에는 3에서 5kg의 부담이 가해집니다. 걷기를 꾸준히 하면 자연스럽게 체중이 관리되니 무릎 건강에는 금상첨화입니다. 하지만 걷기 운동에도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신 분들은 장시간 무리해서 걷거나 만보를 채우겠다고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악영향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양보다 질입니다. 5,000보를 바르게 걷는 것이 만보를 무리해서 걷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에 좋습니다. 또 신발 선택도 중요합니다. 충격 흡수가 잘 되는 쿠션 있는 운동화를 꼭 착용하세요. 구두나 단단한 신발로 오래 걷는 것은 무릎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걷기 전후로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합니다. 걷기 전에 허벅지 앞뒤를 가볍게 늘려서 관절을 준비시키고 걷기 후에는 종아리와 허벅지를 충분히 풀어줘야 다음날 무릎이 덜 뻣뻣합니다. 특히 햄스트링 스트레칭은 무릎 뒤쪽을 시원하게 풀어주어 걷기 운동의 효과를 배가시켜줍니다. 이쯤에서 흔히 묻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픈데 그래도 걸어야 합니까? 네, 맞습니다. 물론 통증이 아주 심하다면 잠시 쉬는 게 우선이지만 조금 아프다고 해서 걷기를 완전히 중단하면 무릎 근육이 더 약해지고 결국 더 큰 통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무릎이 약한 환자에게 걷기를 아예 멈추지 말라고 조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 같지만 올바른 자세와 방법만 지킨다면 무릎 관절을 튼튼히 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며 체중까지 조절해 주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무릎 건강을 위한 가장 기본이자 필수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운동, 걷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오늘 하루 10분만이라도 집 앞 평지에서 천천히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작지만 꾸준한 발걸음이 무릎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무릎 관절 운동 네 번째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운동은 의자 스쿼트입니다. 이제 무릎 관절 운동 네 번째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운동은 의자 스쿼트입니다. 이 운동은 이름 그대로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서는 동작을 반복하는 운동입니다. 단순해 보여도 무릎 관절 건강과 하체 근육 강화에 가장 효과적인 운동 중 하나입니다. 특히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고의 선택입니다. 먼저 왜 의자 스쿼트가 무릎에 좋은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릎 통증의 원인 중 하나는 바로 허벅지 앞 근육, 즉 대퇴사두근이 약해진 것입니다. 대퇴사두근은 무릎을 감싸고 지지하는 중요한 근육입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뼈가 흔들리면서 관절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의자 스쿼트는 바로 이 근육을 강화하면서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한 엉덩이 근육인 등근과 허벅지 뒤쪽 근육 햄스트링까지 동시에 활성화되기 때문에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근육 벨트를 강화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럼 자세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준비 자세로는 의자에 엉덩이를 살짝 붙이고 앉습니다. 발은 엉덩이 너비로 벌리고 무릎과 발끝이 같은 방향을 향하도록 합니다. 손은 허벅지 위나 가슴 앞에 가볍게 올려 균형을 잡습니다. 허리는 곧게 펴고 어깨는 힘을 빼고 편안하게 둡니다. 일어서는 동작은 무릎과 엉덩이를 동시에 펴면서 천천히 일어납니다. 이때 허리만 세우려고 하지 말고 엉덩이와 허벅지가 동시에 힘을 쓰도록 집중합니다. 발 뒤꿈치에 체중을 느끼면서 일어나야 무릎 앞쪽 부담이 줄어듭니다. 앉는 동작에서는 천천히 다시 의자에 앉습니다.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엉덩이를 먼저 의자에 닿게 합니다. 충격을 흡수하듯 부드럽게 앉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10회 정도 하루 3세트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릎이 적응하면 세트 수를 늘리거나 천천히 반복 속도를 조절하여 근육을 더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의자 스쿼트의 효과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첫째, 허벅지 앞 근육 대퇴사두근 강화입니다. 이 근육이 튼튼해지면 무릎 관절이 안정되며 체중이 이동할 때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엉덩이 근육둔근 강화입니다. 엉덩이가 강하면 무릎을 펴는 힘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계단 오르기나 일상적인 활동에서도 무릎 부담이 줄어듭니다. 셋째, 무릎과 골반의 협응력 향상입니다. 의자 스쿼트는 단순히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처럼 보이지만 무릎과 골반, 발목이 동시에 움직이면서 근육과 관절이 협응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 협응력이 좋아지면 걷기나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에서도 통증 없이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무릎에 통증이 심한 날은 억지로 깊게 앉지 마세요. 90도 이하 살짝만 앉아도 충분합니다. 빠르게 일어나거나 반동을 주면 관절에 충격이 가해집니다. 천천히 근육의 힘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균형이 불안하면 팔을 의자 옆 팔걸이나 가슴 앞에 모아 균형을 잡으세요. 또한 운동 전후로 스트레칭을 해주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허벅지 앞쪽과 뒤쪽, 엉덩이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면 근육이 단단하게 뭉치지 않고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입니다. 특히 운동 후에는 허벅지 근육을 스트레칭 해주면 다음날 무릎 통증과 뻐근함이 크게 줄어듭니다. 의자 스쿼트는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예를 들어 TV를 보면서 혹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의자 앞에서 10회만 반복해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작지만 꾸준한 습관이 모이면 무릎 관절 건강을 지키고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의자 스쿼트는 무릎 관절의 안전함을, 허벅지 엉덩이 근육 강화를, 관절 안정성 향상을, 일상생활 동작에 도움을, 이 모든 장점을 갖춘 노년기에 꼭 추천드리는 운동입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운동, 의자 스쿼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간단하지만 꾸준히 하면 무릎이 한결 편안해지고 계단 오르기나 앉았다 일어나는 생활 동작이 훨씬 수월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 운동은 벽 스쿼트 월싯. 이번에는 약속드린 무릎 관절 운동 중 하나로 다섯 번째로 벽 스쿼트 운동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운동은 바로 벽 스쿼트입니다. 스쿼트는 이미 했는데 또 스쿼트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이름만 보면 비슷하지만 벽 스쿼트는 일반 의자 스쿼트와 달리 정적인 자세로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앉아 있는 것처럼 버티기만 해도 무릎과 허벅지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그럼 벽 스쿼트가 왜 좋을까요? 무릎 관절을 안정화하는 핵심은 근육의 지구력입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 즉 대퇴사두근이 튼튼하면 무릎은 자연스럽게 보호되고 걷거나 계단을 오를 때 충격이 흡수됩니다. 벽 스쿼트는 바로 이 근육을 정적인 긴장 상태로 오래 유지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근육이 단단해지고 무릎 관절을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세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비 자세는 벽을 등 뒤로 하고 바르게 서서 등을 벽에 붙입니다. 발은 엉덩이 너비로 벌리고 벽에서 약 30에서 50cm 정도 떨어뜨립니다. 발끝과 무릎이 같은 방향을 향하도록 하여 균형을 맞춥니다. 자세 취하는 방법은 무릎을 살짝 굽히며 엉덩이를 천천히 벽 쪽으로 내려 상체와 허리가 벽에 붙은 상태를 유지합니다. 무릎 각도는 약 45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무릎이 90도 이상 굽혀지면 관절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상체는 벽에 기대고 허리는 곧게 펴고 어깨는 힘을 빼서 편안하게 둡니다. 이 상태로 버티기는 가능한 시간만큼 유지합니다. 처음에는 15초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점차 근력이 붙으면 1분 정도까지 버티고 하루 3세트 반복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반동을 쓰지 않고 근육의 힘으로 버티는 것입니다. 무릎이 흔들리거나 통증이 심하면 즉시 멈추세요. 그러면 벽 스쿼트의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허벅지 근육 강화입니다. 벽 스쿼트는 허벅지 앞쪽 근육을 계속 긴장시키므로 근지구력이 향상됩니다. 근육이 튼튼해지면 무릎 관절이 안정되고 걷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부담이 줄어듭니다. 둘째, 엉덩이 근육 활성화입니다. 자세를 유지하면서 엉덩이 근육도 자연스럽게 사용되는데 이 근육이 튼튼하면 무릎을 펴는 힘이 증가하고 계단 오르기나 일상 동작에서 무릎에 전달되는 충격이 줄어듭니다. 셋째, 무릎 관절 안정성 향상입니다. 정적인 자세로 버티면서 근육과 관절이 협응하게 되면 무릎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된 움직임을 보이게 됩니다. 이는 넘어짐이나 부상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됩니다. 넷째, 심리적 자신감입니다. 내 무릎이 아픈데도 이렇게 버틸 수 있구나 하는 경험을 통해 무릎 사용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고 일상 활동에도 부담이 줄어듭니다. 하지만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무릎에 통증이 심하면 각도를 더 낮추거나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반동을 쓰거나 엉덩이를 들어 올리면 효과가 떨어지고 무릎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벽에서 멀리 떨어져 버티기보다는 벽 가까이에서 짧게 버티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벽 스쿼트 후에는 허벅지 스트레칭을 꼭 해주어야 합니다. 허벅지 앞과 뒤, 엉덩이를 가볍게 늘려주면 근육이 뭉치지 않고 다음날 무릎 통증과 피로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정리하자면 벽 스쿼트는 무릎 관절 부담 최소화를, 허벅지 엉덩이 근육 강화를, 근지구력 향상을, 관절 안정성 향상 및 부상 예방을, 벽 스쿼트는 장소와 장비가 필요 없고 하루 10분 정도만 해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운동입니다. 무릎 건강을 지키면서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꼭 추천드리는 필수 운동입니다. 자, 오늘 5번째 운동, 벽 스쿼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부터 벽 앞에서 천천히 앉았다 일어나는 느낌으로 여러분도 시작해 보세요. 몇 주 지나면 허벅지 근육이 단단해지고 무릎이 훨씬 편안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에 정말 좋은 운동 10가지 중 하나로 6번째는 브리지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무릎 관절 운동 6번째 운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운동은 브리지 운동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다리를 들어 올린다는 느낌이 오시죠? 브리지 운동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강화하면서 무릎 관절에 부담을 거의 주지 않는 안전한 운동입니다. 특히 무릎이 약한 노년층에게 매우 추천되는 운동입니다. 먼저 브리지 운동이 무릎 건강에 왜 좋은지 이야기해 볼까요? 무릎은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이 함께 지지해야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허벅지 근육만 집중하고 엉덩이 근육은 잘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릎은 관절만 의존하게 되고 체중이 실리면서 통증이 발생하죠. 브리지 운동은 바로 이 두 가지 근육을 동시에 활성화해
무릎을 근육 벨트로 보호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럼 자세한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준비 자세는 바닥에 등을 대고 눕습니다. 무릎을 구부리고 발은 엉덩이 너비로 벌립니다. 발 뒤꿈치를 바닥에 붙이고 팔은 몸 옆에 자연스럽게 둡니다. 허리와 목, 어깨는 편안하게 바닥에 붙입니다. 엉덩이 들어 올리기. 숨을 들이마시고 발 뒤꿈치로 바닥을 밀면서 엉덩이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어깨부터 무릎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하며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지 않게 주의합니다. 엉덩이를 꼭 조이듯 힘을 주고 허벅지 뒤쪽 근육까지 함께 긴장시키는 느낌을 갖습니다. 버티기 그리고 내리기. 3초 정도 최상단에서 버티며 근육에 자극을 줍니다. 천천히 바닥으로 엉덩이를 내리면서 근육의 긴장을 유지합니다. 반복 시 무릎이 벌어지지 않도록 발끝과 무릎을 같은 방향으로 유지합니다. 처음에는 10회 정도, 처음에는 하루에 3세트로 시작해 보세요. 근육이 적응하면 20회로 늘리거나 최상단에서 버티는 시간을 늘려 지구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 브리지 운동의 구체적인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엉덩이 근육 둥근 강화입니다. 엉덩이가 강해지면 무릎을 펴는 힘이 자연스럽게 증가하고 체중 이동 시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둘째, 허벅지 뒤쪽 근육 햄스트링 강화입니다. 햄스트링이 강화되면 무릎 뒤쪽 안정성이 높아지고 걷기나 계단 오르기 시 충격이 흡수됩니다. 셋째, 골반 안정성과 자세 개선입니다. 브리지 운동은 골반을 들어 올리면서 근육과 관절이 협응하게 만들어 무릎과 허리의 균형을 개선합니다. 이는 넘어짐 예방과 일상생활 동작, 수행 능력 향상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허리가 과도하게 꺾이지 않도록 합니다. 허리가 아프다면 엉덩이를 조금만 들어 올리세요. 무릎이 벌어지거나 발 뒤꿈치가 들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운동 중 통증이 심하면 즉시 중단하고 다음 날 무릎 상태를 확인하며 재개하세요. 또한 운동 후 스트레칭을 병행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허벅지 뒤쪽 햄스트링과 엉덩이 근육을 충분히 늘려주면 근육의 피로와 뭉침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칭을 30초씩 천천히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브리지 운동은 무릎에 안전하면서 근육 강화 가능, 엉덩이 햄스트링 근육 활성화, 골반 안정성 향상, 일상생활 동작 수행 능력 향상. 브리지 운동은 장소나 장비의 제약이 거의 없고 하루 15분만 투자해도 무릎과 하체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 중 하나입니다. 특히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 계단 오르기, 걷기 등 일상생활에서 무릎 통증을 줄이고 싶은 분들에게 꼭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6번째 운동, 브리지 운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운동을 꾸준히 하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강해지고 무릎이 훨씬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작은 습관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무릎 관절에 정말 좋은 운동 10가지 중 하나로 7번째는 사이드 레그 레이즈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무릎 관절 운동 중 7번째 운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운동은 사이드 레그 레이즈, 즉 옆으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엉덩이 옆 근육인 중둔근과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안정적인 골반과 무릎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운동입니다. 먼저 왜 사이드 레그 레이즈가 무릎에 좋은지 살펴볼까요? 무릎 통증의 원인 중 하나는 골반과 허벅지 근육의 불균형입니다. 골반이 흔들리거나 옆 근육이 약하면 걷거나 움직일 때 무릎이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쏠리면서 통증이 발생합니다. 사이드 레그 레이즈는 바로 이 옆 근육을 강화해 골반을 안정화하고 무릎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보이지 않는 안전 벨트를 만드는 운동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자세한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준비 자세로는 바닥에 옆으로 눕습니다. 팔은 머리 아래나 몸 옆으로 두어 균형을 잡습니다. 다리는 곧게 펴고 발끝은 살짝 들어 올려 준비합니다. 다리 들어 올리기. 위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발끝과 무릎을 곧게 유지하고 엉덩이 근육과 허벅지 옆 근육을 사용한다는 느낌으로 들어 올립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내리기와 올리기를 반복합니다. 다리를 천천히 내리면서 근육 긴장을 유지합니다. 한쪽 다리를 10에서 15회 반복한 후 반대쪽 다리도 동일하게 합니다. 하루 3세트 정도가 적당하며 근력이 붙으면 반복 횟수를 늘리거나 상단에서 3초 정도 버티는 동작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이드 레그 레이즈의 구체적인 효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엉덩이 옆 근육 중둔근 강화입니다. 중둔근은 골반을 안정시키고 걷거나 서 있을 때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 근육이 약하면 무릎이 안쪽으로 쏠리거나 과도하게 회전하면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 레그 레이즈는 바로 이 근육을 강화해 무릎 안정성을 높입니다. 둘째, 허벅지 옆 근육 강화입니다. 허벅지 옆 근육이 강화되면 무릎이 측면으로 흔들리는 것을 막아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불균형 압력을 줄여줍니다. 셋째, 골반 안정성 향상입니다. 골반이 안정되면 체중이 고르게 분산되고 걷거나 계단 오르기 같은 일상 동작에서 무릎 부담이 감소합니다. 골반 안정성은 낙상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넷째, 자세 교정과 균형감 향상입니다. 옆으로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안 몸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코어 근육과 허리 근육도 자연스럽게 활성화됩니다. 이는 무릎뿐 아니라 전반적인 자세 교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다리를 너무 높이 들어 올리면 허리에 과도한 긴장이 생길 수 있으므로 근육에 자극이 느껴지는 선에서만 올리세요. 다리를 내릴 때 반동을 사용하지 않고 천천히 내려야 근육에 지속적인 자극이 전달됩니다. 처음에는 횟수를 줄이고 근력이 붙으면 점차 반복 횟수와 세트를 늘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운동 후에는 허벅지 옆과 엉덩이 근육 스트레칭을 해주면 근육 뭉침과 피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쪽 다리를 접어 몸쪽으로 당기면서 엉덩이 옆 근육을 늘려주거나 서서 다리를 교차하며 옆구리와 엉덩이를 늘려주는 스트레칭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사이드 레그 레이즈는 엉덩이 옆 근육 강화, 허벅지 옆 근육 강화, 골반 안정성 향상, 무릎 관절 측면 부담 감소, 균형감 및 자세 교정, 사이드 레그 레이즈는 장소와 장비가 필요 없고 하루 10분 정도만 투자해도 무릎과 골반 안정성, 하체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특히 무릎이 약하고 골반이 흔들리는 분들에게는 필수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7번째 운동, 사이드 레그 레이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바닥에 옆으로 누워 천천히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꾸준히 하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튼튼해지고 무릎이 훨씬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무릎 관절에 정말 좋은 운동 10가지 중 하나로 8번째는 힐 레이즈, 까치발 서기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무릎 관절 운동 중 8번째 운동, 힐 레이즈, 까치발 서기라고도 부르는 운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겉보기에는 단순히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는 동작이지만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과 발목, 무릎 안정성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운동입니다. 특히 무릎 관절이 약하거나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먼저 힐 레이즈가 왜 무릎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무릎과 발목, 종아리는 서로 연결된 구조로 움직입니다. 종아리 근육이 튼튼하면 발목의 안정성이 좋아지고 체중이 이동할 때 무릎 관절에 전달되는 충격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즉, 발목과 종아리가 튼튼해야 무릎이 편안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힐 레이즈는 하체 전체 근육 순환을 촉진하고 혈액 순환을 향상시키는 장점도 있습니다. 혈액 순환이 원활하면 관절 내 염증과 부종이 감소하고 무릎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힐 레이즈 자세를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준비 자세로는 의자나 벽, 난간 등 안정적인 지지대를 잡고 서세요. 발은 엉덩이 너비로 벌리고 무릎은 살짝 굽혀 긴장을 풀어줍니다. 몸통과 허리는 곱게 세우고 어깨는 힘을 빼고 편안하게 둡니다. 발뒤꿈치 들어 올리기입니다. 발뒤꿈치를 천천히 들어 올려 까치발 서기 자세를 만듭니다. 발끝에 체중이 실린 느낌을 유지하며 종아리 근육을 조이듯 수축합니다. 엉덩이와 허리를 곧게 유지하며 무릎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합니다. 발뒤꿈치를 천천히 바닥으로 내리면서 근육 긴장을 유지합니다. 처음에는 10에서 15회 반복하면서 하루 2세트에서 3세트 정도로 시작합니다. 근력이 붙으면 반복 횟수나 세트를 늘리거나 최상단에서 2에서 3초를 버티며 근육 자극을 높일 수 있습니다. 힐 레이즈의 효과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종아리 근육 강화입니다. 종아리가 튼튼해지면 발목 안정성이 향상되고 걸을 때 발바닥과 무릎 사이에 충격이 흡수되어 무릎 부담이 줄어듭니다. 둘째, 무릎 주변 근육 강화입니다. 힐 레이즈를 하면 발목과 종아리뿐 아니라 허벅지 뒤쪽 근육, 엉덩이 근육도 자연스럽게 사용됩니다. 하체 근육이 골고루 강화되면 무릎이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셋째, 혈액순환과 부종 완화입니다. 종아리 근육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데요.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하체의 혈액을 심장으로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체 부종이나 무릎 주변 염증이 있는 분들에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넷째, 균형감과 안정성 향상입니다. 발뒤꿈치를 들어 올리고 내리는 동안 체중이 발끝으로 이동하면서 균형을 잡아야 하므로 코어 근육과 발목 안정성까지 함께 개선됩니다. 하지만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발뒤꿈치를 너무 높게 들면 무릎과 발목에 부담이 갈 수 있으므로 편안한 높이에서 시작하세요. 빠르게 반복하거나 반동을 이용하지 말고 천천히 근육을 사용하며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균형이 불안하면 지지대를 꼭 잡고 하며 통증이 있으면 운동을 멈춰야 합니다. 힐 레이즈 후에는 종아리 스트레칭을 꼭 해주시면 좋습니다. 벽에 손을 대고 한쪽 다리를 뒤로 뻗어 종아리를 늘리거나 앉아서 발끝을 몸쪽으로 당기며 종아리를 늘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20에서 30초씩 천천히 반복하면 근육 뭉침과 피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힐 레이즈, 까치발 서기는 종아리 발목 근육 강화, 무릎 안정성 향상, 혈액순환 개선과 부종 완화, 균형감 및 코어 안정성 향상, 힐 레이즈는 장소와 장비에 구애받지 않고 하루 10분 정도만 투자해도 무릎과 하체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특히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에게는 무릎을 보호하면서도 하체 전체 근력을 끌어올릴 수 있는 훌륭한 운동입니다. 자, 오늘 8번째 운동, 힐 레이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부터 의자나 벽을 잡고 천천히 발뒤꿈치를 들어 올리며 종아리 근육과 무릎 안정성을 강화해 보세요. 작은 습관이 모이면 무릎 건강과 하체 균형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무릎 관절에 정말 좋은 운동 10가지 중 하나로 9번째는 햄스트링 스트레칭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무릎 관절 운동 9번째 운동, 햄스트링 스트레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즉 이번 운동은 허벅지 뒤쪽 근육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입니다. 왜 스트레칭이 운동 목록에 들어가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릎 건강에서는 스트레칭이 근력 운동만큼이나 중요합니다. 특히 햄스트링, 즉 허벅지 뒤쪽 근육은 무릎 관절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근육이 단단하게 뭉치거나 짧아지면
무릎이 구부러질 때 관절의 부담이 증가하고 통증과 뻣뻣함이 생기기 쉽습니다. 먼저 햄스트링 스트레칭이 무릎에 왜 좋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햄스트링은 무릎을 구부리고 엉덩이를 펴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짧아지거나 긴장되면 무릎의 움직임이 제한되고 체중이 실릴 때 충격 흡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을 늘려주면 무릎 관절이 부드럽게 움직이고 하체 근육 균형이 개선되어 통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구체적인 스트레칭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닥에 앉아서 하는 방법입니다. 바닥에 다리를 곧게 뻗고 앉습니다. 허리를 곧게 세운 상태에서 천천히 상체를 앞으로 숙입니다. 발끝을 손으로 잡거나 발목, 종아리 근처를 잡고 가능한 만큼 당기되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범위에서 유지합니다. 30초 정도 버티면서 허벅지 뒤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을 느낍니다.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고 3회 반복합니다. 이번에는 서서 하는 방법입니다. 벽이나 의자를 잡고 한쪽 다리를 앞쪽으로 뻗습니다. 뒤쪽 다리는 살짝 구부리고 앞으로 뻗은 다리 무릎은 곧게 유지합니다. 상체를 천천히 앞으로 숙이면서 허벅지 뒤 근육을 늘려줍니다. 30초 유지 후 반대쪽 다리도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밴드를 활용하여 누워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닥에 등을 대고 누워 한쪽 다리를 천장 방향으로 올립니다. 밴드나 수건을 발바닥에 걸고 잡은 뒤 다리를 곧게 펴면서 허벅지 뒤 근육을 늘립니다. 30초 유지하고 반대쪽 다리도 반복합니다. 햄스트링 스트레칭의 효과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무릎 관절 유연성 향상입니다. 허벅지 뒤쪽 근육이 늘어나면 무릎을 구부리고 펴는 동작이 부드러워지고 계단 오르기나 걷기 등 일상생활 동작이 편안해집니다. 둘째, 하체 근육 균형 유지입니다. 햄스트링과 허벅지 앞 근육, 엉덩이 근육 사이의 균형이 맞아야 무릎 관절이 안정됩니다. 스트레칭을 통해 뭉친 근육을 풀어주면 근육 균형이 회복되고 무릎 통증 예방에 도움됩니다. 셋째, 부상 예방입니다. 근육이 유연하면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나 운동 시 무릎과 햄스트링 부상 위험이 줄어듭니다. 넷째, 혈액순환과 피로 회복입니다.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무릎 주변 염증과 붓기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근육을 억지로 당기거나 통증이 느껴질 정도까지 늘리지 말아야 합니다. 허리를 과도하게 구부리면 허리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허리는 곧게 유지합니다. 스트레칭은 천천히 숨을 고르게 쉬면서 해야 근육이 제대로 늘어납니다. 정리하자면 햄스트링 스트레칭은 무릎 유연성 향상을, 하체 근육 균형 유지를, 부상 예방을, 혈액순환 및 피로 회복을, 스트레칭은 근력 운동 전후 모두 적용할 수 있으며 하루 5에서 10분만 투자해도 무릎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은 햄스트링을 꾸준히 늘려주는 것이 관절을 보호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자, 오늘 9번째 운동, 햄스트링 스트레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부터 잠깐씩 허벅지 뒤 근육을 늘려주고 꾸준히 반복하면 무릎이 훨씬 부드럽게 움직이고 통증도 완화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무릎 관절에 정말 좋은 운동 10가지 중 하나로 10번째는 쿼드 스트레칭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 관절 운동 10번째 쿼드 스트레칭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 10번째 운동, 마지막 운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운동은 쿼드 스트레칭, 허벅지 앞 근육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입니다. 많은 분들이 햄스트링 스트레칭만 집중하고 허벅지 앞 근육인 대퇴사두근은 간과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무릎 건강에서는 이 근육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퇴사두근은 무릎을 펴는 데 핵심 역할을 하며 이 근육이 단단하거나 짧아지면 무릎 관절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지고 걷기나 계단 오르기 같은 일상 동작에서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쿼드 스트레칭이 무릎에 왜 좋은지 이해해 볼까요?
대퇴사두근은 무릎뼈를 감싸고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충분히 유연하면 무릎이 부드럽게 구부러지고 펴지며 체중이 실릴 때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이 감소합니다. 또한 햄스트링과 엉덩이 근육과 균형을 이루어 무릎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그럼 자세한 방법을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자나 벽, 난간 등 안정적인 지지대를 잡고 서세요. 한쪽 다리를 뒤로 구부리고 발목을 잡아 천천히 엉덩이 쪽으로 당깁니다. 무릎은 몸통과 일직선을 이루도록 하고 허리는 곧게 세웁니다. 발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당기면서 허벅지 앞 근육이 늘어나는 느낌을 느껴주세요. 2030초 유지한 후 천천히 다리를 내려 반대쪽 다리도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옆으로 누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닥에 옆으로 누워 아래쪽 다리는 곧게 펴고 위쪽 다리를 뒤로 구부려 발목을 잡습니다. 상체를 바닥에 붙이고 허벅지 앞 근육이 늘어나는 것을 느끼면서 30초 유지합니다. 반대쪽 다리도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앉아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발목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리고 발끝을 잡아 천천히 당깁니다. 허리를 곧게 유지하며 허벅지 앞 근육이 늘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이렇게 30초 유지 후 반대쪽 다리도 반복합니다. 쿼드 스트레칭의 효과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무릎 관절 유연성 향상입니다. 대퇴사두근이 늘어나면 무릎을 펴고 구부리는 동작이 부드러워지고 걷기, 계단 오르기 등 일상생활 동작에서 부담이 줄어듭니다. 둘째, 무릎 안정성 향상입니다. 허벅지 앞 근육이 튼튼하고 유연하면 무릎뼈가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움직입니다. 이는 부상 예방과 통증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하체 근육 균형 유지입니다. 햄스트링과 대퇴사두근, 엉덩이 근육 사이의 균형이 맞아야 무릎 관절이 안정됩니다. 쿼드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 불균형을 해소하면 무릎 관절의 압력이 균등하게 분산됩니다. 넷째, 혈액순환 및 피로 회복입니다.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촉진되어 무릎 주변의 염증과 부종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발목을 억지로 당기거나 통증이 느껴질 정도까지 늘리지 마세요. 허리를 과도하게 젖히면 허리 통증이 생길 수 있으니 허리는 곧게 유지합니다. 스트레칭은 천천히 호흡을 고르게 하면서 해야 근육이 제대로 늘어납니다. 정리하자면 쿼드 스트레칭은 허벅지 앞 근육 유연성 향상 운동이고 무릎 안정성 향상 운동이고 하체 근육 균형 유지를 위한 운동이고 그리고 이러한 스트레칭을 하면서 부상 예방 및 혈액순환 개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 운동해야 합니다. 쿼드 스트레칭은 근력 운동 전후 모두 적용할 수 있고 하루 5에서 10분만 투자해도 무릎과 하체 근육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은 대퇴사두근을 꾸준히 늘려주는 것이 무릎 관절을 보호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10번째 운동, 쿼드 스트레칭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부터 잠깐씩 허벅지 앞 근육을 늘려주고 꾸준히 반복하면 무릎이 한결 부드럽게 움직이고 통증도 완화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써 무릎 건강을 위한 10가지 운동 시리즈가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무릎을 튼튼하게 하고 일상생활을 편안하게 만드는 여정의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실천하며 가족과 함께 나누어 오늘부터 여러분의 신장 건강을 지키십시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이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날마다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